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33,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때 살짝 밀렸는데요. 나름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 33,200원, 33,300원에서 약 100원이나 200원 정도로 더 올려줘서 마감을 했다면 몸통이 오늘 거보다 좀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얇아지겠죠. 날씬해지겠죠. 그리고 좀 더 꼬리가 길어졌겠죠. 그랬다면 좀 더 나을 뻔했는데 이 정도도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000선을 도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솔직히 오늘 지수는 좋았는데 주도주는 요즘 좀 부재하긴 합니다. 주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환매로 올리는 모습인데 웬만한 종목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 한 번씩 올려준 모습입니다. 순환매로. 근데 아시다시피 LB는 가시적인 성과 부재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월도 중순을 어제부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다리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아스코 이전의 뉴스가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정말 간만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민유믹 소식 그리고 벤처 캐피탈 설립건에 관한 뉴스인데요. 학수고대하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NDA 신청이죠. 아니면 최소한 엘파 매각 자금 사용처 내지는 지난 아스코 때 PMS에 관한 것인데 그게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조금씩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유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도 살펴보긴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예정보다 지체되면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아필리아랑 이민유믹을 대안으로 찾았는데 이 대안들 역시 늦어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민유믹 같은 경우 워낙 임상 결과가 좋더라. 표준 치료제인 테모탈의 경우 기대 수명이 14.7개월, 약 15개월인데 이민유믹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입니다. 여기는 오늘은 이제 일상고 말하는 건데 임상 이상 결과 60개월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GBM 치료하려면 표준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이민유믹 ITI-1000 임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요. 또 시장 규모도 GBM 시장 규모도 엄청나죠. 미국, 유럽에서만 약 3조 5천억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출시되면 거의 독점적일 걸로도 보여지고요. 게다가 내브레인 센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런 시너지 효과까지 보일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안타깝거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유믹 교모세포종 미국에서 임상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환자 투여 완료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민유믹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이 순항하고 있다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헐 박사는 지난 10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교모세포종은 수술이 매우 까다로운 치명적인 질병으로 1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돼서 치료제 개발이 정말 시급한 가운데 ITI-1000 일상 결과를 보시면 OS 중간값이 40개월 이상을 보여줘서 표준 치료제, 그게 이제 대조군입니다. 테모탈 14.7개월, 여긴 14개월로 나왔는데 얘네보다 월등히 높은 생존 기간을 보여줬더라. 그래서 이민유믹은 올해 안에 환자 투여를 마치고 추적 관찰 과정을 거쳐 3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 FDA의 신속 심사, 신속 승인 제도 패스트트랙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올해 아니라는 요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오늘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ITI-1000 임상 이상은 원래 작년 연말에 완료 예정이었죠. 그러던 게 이제 작년 10월 진회장이 아이할 때 앞으로 6개월 더 소요될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올 3월로 예상을 했었고요. 올 초 증권사 한양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올 상반기일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올해 안 이란 문구로 이게 또 연장 아닌가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준 듯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데요. LB 분석하려면 진짜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은 물론이고요. 언어적으로도 엘레바는 일단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영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사, 항서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계사, 나노젠 같은 경우는 베트남 회사이다 보니까 베트남어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국어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국어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란 의미, 그리고 이 올해안이란 이 문구가 난해합니다. 6월달도 올해 아니고 12월 30일도 올해 아니니까 좀 그러네요. 회사에서 명확히 타임라인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는 변수도 많이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죠. 타임라인을 정했는데 그 시간에 딱 못 맞추면 그 시장의 여파도 크긴 크고요. 게다가 현재 LB는 증선이가 이렇게 째려보고도 있죠. 어찌되었건 제목만 보고 이상이 순항이다 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줘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올해 안 이란 말 때문에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은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 LB 부사장은 현재 여기 GBM 같은 경우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애태우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들도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속도를 붙여주길 우리 LB 임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뉴스인데요. 신기술 금융사 벤처 캐피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뉴스가 없었다면 오늘은 그동안 LB가 사실 투자를 참 잘하더라, 솔직히 LB가 엘레바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LB라는 회사에 투자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죠. 잘 아시다시피 LB는 조선업 하는 회사입니다. 지분으로 자회사를 통제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LB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엘레바뿐만 아니라 이민요미 역시 지금은 물론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GBM 시장 3조가 넘을 걸로 보이는 그런 시장에서 독점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 게다가 이제 아시아의 네브레인 센터까지, 그리고 또 나노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난 회장과 신뢰, 그리고 상호 투자, 그리고 단디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박영민 대표와의 신뢰, 그리고 투자, 그리고 오늘 또 단디바이오 같은 경우는 CB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혈증, 치매 치료제 임상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 시장이 사실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항암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데요. 앞으로는 치매 시장이 항암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단디바이오도 이렇게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단디바이오 말씀을 드리면 여기 면역 증강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최고의 관심이긴 합니다. 면역 증강제가 단디바이오 거냐, 여기 기술이 들어간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나노젠 긴급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여지고요. 이제 긴급 승인이 난다면 곧장 생산할 텐데 제조 공장은 한국도 맡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차례 이제 보도 매체 자료를 통해 보시면 그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소한 나노코박스는 아세안 시장에서는 많이 팔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LB그룹이 곧장 매출도 인식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LJ가 간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것만 놓고 보면 진 회장은 투자는 정말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런 뉴스가 없었다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만큼 투자를 잘하더라 라고 영상을 원래는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만 놓고 보시면 쿠팡 나스닥 상장권으로 10배 수익을 올렸죠. 10배를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손정희 회장 10배는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 닷컴 bab을 때 마인 회장한테 하나로 약 200억 원의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알리바바는 직원이 20명도 채 안 됐고 닷컴 버블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손정희 회장은 마인 회장의
단 6분짜리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15년이 지난 다음에 3,000배의 수익을 올렸죠. 예. 좀 전에는 뭐 10배, 지금은 30배, 300배, 3,000배 수익을 올렸네요.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진 회장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보면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죠.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예, 신뢰. 예, 원래 이거 준비했었는데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네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LB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처 투자에 나선다.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고 금감원의 인가를 위한 채비가 한창 중이다. 진 회장 역시 일선에서 투자 활동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라고 일단 서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태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잘하니까 또 게다가 이제 인맥 관계도 높아졌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신뢰,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어찌되었건 진 회장도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아시안 쪽도 그렇고 인맥이 꽤 형성이 돼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두지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B는 지난 28일 HLB 인베스트먼트를 설립을 했고요. 자본금은 30억이라고 합니다. 이 30억은 LB에서 100%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요. 신기술 사업자,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융자, 그래서 지분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 글쎄요, 기술 지도는 좀 보시면 엘레바도 그랬고 나노젠도 그렇고 이미누믹도 마찬가지고 단디바이오도 마찬가지고 HLB 셀도 마찬가지로 이미 오랫동안 바이오 그룹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물론 NDA 신청은 못했습니다만 임상에 대한 경험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그리고 자금 운용 등의 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이렇게 얘기가 좀 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보시면 LB 관계사로 엘레바, 나노젠, 이미누믹, 뭐 단디바이오, HLB 셀 등등등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베리스모 그 과학자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뭐 추측되는 건 헐 박사를 통해서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신뢰관계, 인간관계도 사실은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보여집니다. 임창윤 전 엘파 대표가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는데요. 이분은 올 3월 사임을 했습니다. 엘파 대표를 사임을 했고 그리고 진 회장도 최전방에 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HLB 관계사 중에 LSK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은 누가 들고 있냐면 A생이랑 HLB 셀이 9%, 29%, 약 37% 들고 있는데 또 다시 하나 HLB 인베스트먼트를 만든 거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업 확장하는 것도 좋죠. 근데 매듭을 짓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지 한번 현재는 LB 주주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주분들은 리보세라닙의 성공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리보세라닙 사업하면서 더 좋은 이제 사업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보이고 이게 앞으로 유망 사업인 것도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당장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주축인 리보세라닙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걸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필리아랑 이뮤노미까지 보완책으로 갖고 왔는데 이 보완책 역시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주들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고 더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진출하는 건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지할 만한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일의 우선순위가 거기가 먼저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부터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인베스트먼트의 주요 투자처는 좀 전에도 뭐 저희가 예상을 했겠지만 이제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로 될 걸로 보여져요. 진 회장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LB 관계자는 신기술 금융사 인가를 위해서 금감원 서류 접수 시점에 맞춰 자본금 70억 원을 유상증자할 계획이다. 근데 아직 설립 초기 단계라 구체화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냈는데요. 여기에는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회장 수중에 엘파 매각 대금 약 100억 이상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상치는 첫 번째, HLB 자사주를 매입을 할 것이다. 지난 216대 특관인 지분을 매도해서 경영권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 하물며 지금 LB 주가가 이렇게 저가에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주담대를 상환할 것이다. 얼추 금액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이거 LB 사업하는데 뭐만 삐딱하면은 반대 매매 나온다, 그런 루머가 나오는데 빚부터 해결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세 번째는 넥사 지분을 더 확대할 것이다. 나노젠 백신 곧 승인이 되고 판매되려면 넥사 지분이 더 확대가 돼야 한다. 막말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적응증 확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나노코박스는 당장 엄청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LB 지분 역시도 진회장 개인 돈으로 장내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아싸리 넥사가 주가가 오른 다음에 넥사한테 제3자 배정을 해서 넥사의 우호 지분을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것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뭐 베리스모처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불과 어저께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지금 미묘한 시점에 벤처 캐피털을 만들었죠. 그리고 70억 유증할 계획까지 있으니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추측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정식적인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민유민 뉴스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벤처캐피탈 설립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름 LB는 자리를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어서 좋은 소식 나와서 이제는 좀 기다리는 소식이 나와서 우리 주주들을 다 기쁘게 해줬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